자, 오늘은 주식 시황이 아니고, 오늘은 주식 강좌입니다. 오랜만에 교육 관련해서, 주식 교육 관련해서 조금 영상을 올릴까 하는데, 교육 해드릴 게 뭐 수백 가지가 넘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금투세 문제. 자, 금투세는 딱 두 가지로밖에 방향이 없죠. 첫째는 뭐예요? 찬성하는 사람들. 금투세를 시행해야 된다. 두 번째, 반대를 하는 사람. 시행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죠. 물론 그 외에 난 관심 없다도 있겠지만, 이게 딱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굉장히 빈약하죠. 딱 이거 한마디만 가지고 계속 앵무새같이 외치고 있어요. 소득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라 이거야. 돈 벌었으면 세금 내야죠. 이것만 그냥 계속 도돌이표로 외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강좌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소득이 있으니까 세금 내야지 뭐 이렇게 아주 그 초등학생 같은 논리로 다른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반대하는지를 들어보고 합리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건 없이 오로지 그냥 소득 있으면 세금 내 뭐 이런 식인 거죠. 논리가 이게 전부입니다. 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들어볼게요. 가장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좀 들어보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잘 들어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상대방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야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개돼지로 사는 개돼지. 두 가지가 가장 크게 반대하는 이유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중복과세라는 거예요. 일명 이중과세인데 이중과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상속세가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상속을 할 때는요. 그 자기가 평생 동안 번 돈을 이미 과할이만큼 소득세를 내면서 돈을 쌓았잖아요. 소득세로 돈을 이렇게 소득세를 내면서 돈을 쌓았잖아요. 소득세를 낸 거잖아요 이미. 그래서 이제 자기 재산이 이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재산은 상당한 수는 세금을 내고 모은 재산이란 말이야. 이걸 자식한테 물려줄 때는 상속을 할 때는 이제 또 상속세를 또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금이 두 번 나가지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재산은 세금을 내고 지금 획득한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한테 물려주겠다는데, 국가가 모은 세금을 또 반 이상을 또 가져가려고 그래. 뭐 이런 논리잖아요, 사실. 이건 말들이 많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좀, 상속세에 대해서는 그래서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없는 나라도 있고요. 우리나라하고 일본 상속세가 굉장히 심해요. 반 이상을 가져가는 금액이 크면 거의 55%를 국가가 가져가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자식은 한 것도 없는데 부의 대물림을 대면은 그렇게 하면 흔한 말로 계층 사달이라고 부르는 언제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냐? 계속 부자가 되지. 뭐 이런 사회 정의 실현 차원에서도 상속세가 있어서 사실 이게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세금을 매긴 데다 또 매긴 거예요. 이중과세죠. 그러니까 불법이 엄밀히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나라들은 사회 정의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일본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상속세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 하나 올려드릴 텐데 요 영상 밑에다가 요즘 보면 시골이나 여기 변두리 지방 가면 엄청난 초대형 카페들 우리도 그런 데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막 엄청 대형 카페들이 생기죠. 야, 돈이 얼마나 있으면 이런 카페를 차릴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유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영상 보면 그러니까 그런 편법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속세 피하려고. 하여튼 그게 이제 대표적인 그 이중과세가 상속세인데 이게 지금 금투세가 시행되면 이전에 이미 세금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자꾸 이 민주당 사랑해요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 때문에 이 문제인데 세금을 안 낸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하는 사람은 세금 낸다니까요. 이미 내고 있는데 왜 자꾸 안 낸다고 그러세요. 세금을 안 내다가 갑자기 금투세가 생겨서 이제 세금 내라. 자꾸 이렇게 지금 헛소리를 새빨간 거짓말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금 내고 있다고요. 거래세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1년에 거의 20% 가까이 내요. 15에서 20%를 낸단 말이에요. 단타 치는 사람은 세금을 훨씬 많이 낸다. 그러니까 당구장으로 가면 당구장에서 시간당 우리가 당구 치면은 계속 당구 주인한테 돈을 내잖아요. 당구비를 내잖아요. 그 당구장 사용료를. 그걸 내고 있다고요. 근데 뭐 자꾸 안 낸다 그래요. 근데 당구를 친구들끼리 쳤어요. 쳐서 이제 게임을 벌였더니 게임에 누군가 진짜 승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내기에서 딴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또 당구장 주인이 막 쫄래쫄래 오더니 야, 너 내기에서 이겼네? 거기서 딴 거에 얼마 25%면 나한테 내놔.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이게 내고 있다고 당구비를 내고 있다고. 좀 제발 좀 이 민주당 사랑해요 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신 좀 차리고 특히 이 사람들 세금 내고 있어요. 내고 있다고요. 내고 있는데 또 내라는 거예요. 또. 너희들끼리 내 얘기를 감히 해? 돈을 벌었어? 내놔. 이런 식의 지금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과세가 불법성에 지금. 아니, 법을 지켜야 된다면서 왜 법을 어기세요? 불법의 문제가 있어요. 이중과세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거래세를 없애라는 겁니다. 이 거래도 없애줘라. 없애면 세금 내겠다. 금토세 내겠다 이거죠. 세금을 한 번만 내야지 왜 두 번을 내냐는 거죠. 그런데 이 정신 나간 민주당이 세금을 거래세를 없애겠습니까? 못 없애요. 이 농특세가 이 전라남도 지역의 쌀 수매 지지 기반이거든요. 어제 뉴스 보니까 또 전라남도 농민들이 이마에다가 띠두르고 쌀값 보장해달라고 들어서 또 피켓 들고 시위하고 있더라고요. 그 쌀값이에요.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이 낸 돈으로 전라도 쌀 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표가 날아가니까 이 전라도 지역의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또 결사 반대를 해서 기어코 자기들은 농특세는 유지하겠다. 하지만 금세 또 내라. 두 개를 다 내라.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이게 말이 돼요? 자꾸 무조건 뭐 헛소리만 하자는 거죠. 세금이 있으면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야지. 자꾸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철딱서니 없는 소리 좀 그만하고, 이렇게 두 개 내는 게 말이 돼요? 하나는 없애주죠. 이걸 없애든지 이걸 없애야죠. 첫 번째, 이것 때문에 반대하는 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반대하는 논리가 타당한지 들어보고 반박을 하란 말이에요. 민주당 사랑해하고 외쳐도 좋으니까 들어보고. 두 번째 반대하는 이유는요. 자, 개인들한테는요, 20에서 27.5%까지 거래세 외에 주식에서 소득이 나면, 수익이 나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논리잖아요. 여기서 외국인과 기관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있죠. 바로 사모펀드죠. 문제의 그 사모펀드. 사모펀드가 이제 안에 들어가면 복잡합니다. 이게 설명 들어가면 이게 주식형 사모펀드가 있고 이 부동산 사모펀드가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이재명의 그 대장동 사건 있죠. 김만배 나오고 그런 애들 10억씩 투자해서 1,000억씩 벌인 그게 바로 부동산 사모펀드. 그게 바로 사모펀드입니다. 걔네들이 이제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많이 있죠. 그걸 좀 참고해서 보시고 지금 그냥 결론만 어찌 해서 현재까지 최고 세율이 49.5%예요, 그게. 최고 세율입니다, 최고. 다 49.5는 아니고 이제 수익이 많은 사람, 대표는 김만배 같은 애들이죠. 김만배 같은 애들. 또 남욱 변호사가 그놈 있잖아요, 왜. 그래서 이재명 재판에 관련돼 있는 그자들, 윤석열이랑 끼리끼리 그자들이 10억 넣어가지고 1,000억을 벌었으면 수익이 얼마예요? 1,000억씩 수익이 난 거잖아요. 거기에 반을 세금을 냈다, 반을. 그거를 이제 25%로 깎아준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많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푸는 거죠. 도대체 왜? 대체 왜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하고 이제 찬성을 해주라 이거예요. 민주당을 사랑해요 해도, 민주당 사랑해요 외치도 좋은데, 왜 답을 하라고, 답을. 그래서 제가 올린 수많은 영상에 답을 못하고 비일을 도망다니고, 몰랐다고 우기고요. 이런 놈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민주당이 이 개돼지 같은 놈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0억이 재산이다 신고했다 알고 봤더니 상업펀드에 90억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신고할 의무가 없어요. 비트코인처럼 신고할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지금 신고하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김남국 사건이 그거잖아요. 10억으로만 신고가 되고 이건 싹 은닉이 된다고요. 은닉이 안 나온다고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1억만 신고된다고요. 그리고 기타 소득에서 90억을 넣는 사람은 양심적인 친구고, 기타 소득 해가지고 이렇게 넣는 사람들은 양심적인 친구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법제화 하자는 거예요. 펀드를 의무화해라. 근데 그럼 민주당이 이제 찬성하고 그럽시다 해야 되는데 지금 대꾸도 못하고 입 꼭 다물고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가 이제 아주 물 만난 물고기처럼 민주당 빨리 대답해라. 사모펀드 다 공개하자. 민주당이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병신같이. 이런데도 민주당 사랑해요 계속 할 거예요? 이낙연이가 연루됐던 그 유명한 라임 사태, 김봉현이라고 뉴스에 맨날 나왔던 그 인간 기억나? 이게 다 사모펀드 아니에요, 전부 다. 조국이가 연루된 사모펀드, 유시민이가 연루된 사모펀드, 문재인 동생이 연루된 사모펀드, 다 이게 다 전부 다 이게 다 민주당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이거 보면. 정신 못 차릴 거예요, 정말? 이렇게 계속? 제대로 알아야 안 속죠, 이런 거를. 그래서 개인들한테 세금을 못 뜯어가서 안달인데, 그럼 왜 사모펀드는 못 깎아줘서 안달이냐 이거죠.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라, 이거 대답을. 대답을 못하고 계속 세금, 소득이 있는 거 세금이 되는데, 이런 소리 좀 하지 말고 좀. 자, 그 외에도 반대하는 이유가 많지만,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겁니다. 여기서 답을 못하고 있어, 계속. 도망 다니고, 이런 새끼들 그냥. 그리고 좀 작은 이유이긴 합니다만은,
국가가 발전하려면 부동산이 흥해야 되나요? 기업이 흥해야 되나요?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가 핸드폰이랑 반도체를 잘 팔아야 돼요? 아니면 강남의 아파트 값이 100억, 200억이 되는 게 국가가 더 잘 살 수 있어? 어느 게 더 좋은 건가요? 부동산이 막 폭등이 나가지고 옛날에 일본이 그렇게 다 폭망했죠? 일본에 있는 부동산을 다 팔면 도쿄에 있는 부동산만 팔아도 미국 전체를 산다는 때가 있었어요. 이 도쿄에 있는 건물을 다 팔면 미국 전체를 산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만큼 부동산이 거품이 어마어마했고 중국도 지금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저기 증시가 폭락한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잘 벌어야 국가가 흥하죠. 기업이 잘 되려면 그 기업에 뭘 사줘야 돼요? 주식을 사줘야죠. 그 주식 시장이 잘 돼야 돼요. 부동산 시장이 잘 돼야 돼요. 이 투기 파는 부동산이 잘 되는 게 국가의 발전이 도움이 됩니까? 주식 시장의 호황인 게 국가의 발전이 됩니까? 뻔하잖아요. 초등학생 같은 그런 제발 좀 사고방식을 좀 버리고 주식시장 키워주지 않는 정당은 찍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 놈들은 아주 매국노들이에요. 대장동 사모펀드 이런 거 절세해준다는 이런 말 같지 않은 짓거리 하는 민주당 놈들은 앞으로 상종도 하지 말았다. 이런 인간들하고는. 자, 미국의 엔비디아가 시총이 지금 3천조예요. 3천조. 삼성전자가 이제 뭐 쪼그라들어가지고 400조나 되려나 지금? 361조입니다. 삼성전자 10개를 팔아야 엔비디아 하나를 사는 거예요. 엔비디아 하나를 팔면 삼성전자 10개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미국에는 수십 개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주식에 혜택을 줘서 주식 시장을 더 활성화시키고 여기다가 세금을 더 때려가지고 부동산을 못하게 만들어야죠. 근데 그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이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미친 듯이 다들 그 정책을 펼치는데 한국 민주당은 주식시장을 죽이려고 저 난리를 핀단 말이에요. 자, 하여튼 이것이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그냥 금투세 문제 제가 거의 언급을 잘 안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교육 첫 번째 시간으로서 금투세가 이게 문제다. 최소한 이 두 가지는 대답을 해봐라 말이야. 다주 딴소리 하지 말고. 왜 이중과세를 불법을 저지르려 합니다. 첫째. 두 번째. 세금을 왜 굳이 사모펀드들을 깎아주려고 하는지 그 반으로 그 저희를 말해봐라 이거죠. 얼마나 뒷돈을 많이 받아 처먹었길래 이런 짓을 하냔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또 우리 민주당 그럴 리가 없어요. 이따 소리 좀 하지 말고. 우리 민주당 그럴 리가 없어요. 거짓 뉴스 가짜뉴스 퍼뜨리지 마세요. 이런 소리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자, 이 민주당의 개돼지들이 또 이런 소리 합니다. 이 금투세가 시행되면 시장이 투명해져서 주가가 오를 거다 그런 겁니다. 자, 오늘 그 사태가 벌어졌죠. 오늘 민주당 의총이 벌어져서 결론을 못 내고 또 미뤄졌어요. 그 시간 실시간에 주식 차트를 이렇게 같이 중계하면서 올린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 영상을 보시면 금투세의 유예가 주식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제가 직접 증거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 관련 민주당이 의총을 지금 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발표를 하려고 이제 좀 유예 쪽으로 방향이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막 급락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코스닥이. 지금 쭉쭉 빠지고 있고요.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코스닥 분봉입니다. 이거는 국민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코스닥 분봉이고요. 반국가 세력이 아니라 국민이 김문수는 안 된다. 결국에는 12월 초까지 끌고 가나?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진짜로? 진짜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정말?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맞아? 진짜?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12월 초까지 끌고 가나? 국무위원에 임명하는 것은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진짜로? 네, 영상에는 지금 박찬대가 지금 계속 유예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에 실시간으로 지금 박찬대가 얘기하면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아니에요, 민주당은. 이야, 진짜 아름답다. 여러분, 통일하지 말자고 하는데 아름답습니다. 똑같이 따라하는데 뭐. 자, 유해 쪽으로 기우나요? 유해 쪽으로 기우는 건가요? 야, 진짜 아름답다. 대단하다, 진짜. 자, 유해 쪽으로
이재명은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너는 대선 꿈도 꾸지 마. 근데 민주당은 니들은 정권 잡을 생각을 하덜덜 말어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오늘 우리 황금 같은 금요일에 오전 10시 30분께 니들이 오늘 거수해서 결론을 짓는다고 했어. 올라온 지 근데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스트레스와 국민께서 피로감을 청원에 주말로 또 옮기고 지금 몇 개월째, 대통령실은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째 명백히 정신을 차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 두 가지 장면을 보면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보수 행세를 하던 가짜 보수 세력의 종말이 네, 뉴스 속보로 보면 그 당시 실시간으로 홈투스의 당론을 아예 유예하기로 무게를 하고 지도부에다 넘기겠다. 결정을 못 내리겠다. 그래서 이걸 시행하겠다는 인간들이 키웠고 아예 사모펀드에 돈을 얼마나 받아 처먹었길래 이렇게 국민들이 싫어하는데도 할까요? 참 독한 놈들이, 민주당 놈들이. 실시간 증시 빠지는 거 보셨죠? 지금 코스닥 빠지는 거. 그렇게까지 지금 작사를 내면서까지. 얘들은 사모펀드하고 부동산 투자할 거니까 굳이 주식에 신경 안 쓰다는 거죠. 박찬대가 뭐 지금 영상 속에 들어보면 뭐 윤석열이 정신 못 차리겠다고 얘기하던데 박찬대 너나 정신 좀 차려. 마지막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으로 돈 벌기가 쉬워요. 부동산으로 돈 벌기가 쉬워요. 요즘 그 넷플릭스 사는 드라마 중에 태풍인가 하는 태풍이야 돌풍인가 뭐 그런 게 있던데 돌풍인가? 시간 되시는 사람들 꼭 좀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그 드라마 시리즈인데 거기 보면은 정권을 잡은 대통령과 그의 국무총리 또 그의 아들 딸들이 뭐 연루돼 가지고 사모펀드를 조직해서 당연히 그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아내고 그쪽 지역에 땅을 사는 거예요. 뭐 우리들 당장 지금 김건희도 권력 잡자마자 양평에 땅 사고 아니 뭐 그 양평에는 뭐 김건희만 땅이 있겠습니까? 뭐 이회찬도 땅이 있고 민주당 사람도 땅이 없을 것 같아 거기? 그렇게 돈 버는 게 쉽지 주식시장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전 주식 매매하는 게 쉽겠어요? 개발 정보 가지고 와서 그냥 대장동에 땅 사는 게 훨씬 더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재인의 친동생과 이낙연의 친동생이 김건희의 실질적인 그러고 그런 관계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한테 준 거죠. 걔를 크산부토건에 이낙연의 친동생이 사장을 역임한다든가 또 전라도 지역의 토착 건설사인 뭐 중흥건설이라든가 SM건설에 이 이낙연의 친동생이 사장을 역임했죠. 이런 게 우연이겠냐고요. 문재인 친동생도 SM건설 사장 출신이죠. 여기도 SM건설은 이름도 이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 정치 사이트에서 다 나왔던 거죠. 이게 삼남한상 그룹이에요. 삼남한상 약간 사이비종교 냄새도 많이 나죠. SM 우방도 여기서 인수했죠. 제가 우방 아파트에 살았었습니다만 우방 건설도 여기서 SM에서 인수했죠. 이름 자체도 좀 약간 사이비종교 냄새가 비슷하게 나죠. 삼남한상 그룹이 뭐예요? 이름 삼남한상 그룹이 여기 사장 출신이 이낙연의 친동생이고요. 보시면 뉴스도 치면 다 나와요. 우리 민주당이 그럴 리가 없어요.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다 듣기 싫어 죽겠어요. SM 4만 이낙연 동생 영입 후에 광역공사 4,570억 따냈다. 한 놈은 대통령 동생 놈은 여기도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 문재익 씨는 SM그룹 계열사인 KLC SM에서 선장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동생을 영입하고 총리의 동생을 또 영입하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예요 이게. 응? 그래서 자 이런 사실들이 이미 많이 다 유튜브에 퍼져 있습니다. 민주당 사람들만 관심이 없고 이게 다 거짓 뉴스라고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우리 문재인이 이럴 리가 없어 이래가면서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사실은 이미 비리는 얽혀 설켜 있어서 이들 다 감옥 가야 돼. 인간들 다 좀 다 감옥 가야 돼요. 자 뭐 이제 그 주식 교육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다뤄봤는데 그래서 주가가 금투세 때문에 못 가는 건 아니다라는 뭐 금투세를 시행하면 주가가 오히려 좋아진다는 그런 헛소리는 실시간 주식 시장에서 봤죠. 진짜 보고도 그러고도 못 믿으면 정말 답이 없는 인간이고 그런 인간들은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 아까 그 두 가지 여기에 대한 합리적 대답을 못 할 거면 금투세에 대해서 찬성도 하지 마라. 입 다물고 있으라 이거예요. 민주당의 사모펀드 비리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입 닫으면서 개미들한테 세금을 내라고 주장할 거면 어디 가서 이런 등투세 찬성 소리도 하지 마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공부해야 당하지 않습니다. 공부해야 제대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